누구도 물어본 적 없고 나조차 궁금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묻고 대화하는 순간,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한치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네, 일단 우리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하는 팟캐스트예요. 우리가 두 명이서 어려운 질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소에 묻지 않고 너도 안 묻고 나도 묻지 않는, 하지만 꼭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에 대해 고민해봐야 되는 질문들을 가지고 대화를 해볼 텐데, 우리가 어떤 관계죠? 우선 저희는 같은 초중고로 나오고, 그리고 서로 각자 대학교를 가고 군대를 가고 떨어져 있다가 또 우연히 다시 20대 중반에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서로 잘 맞고 서로 생각하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계속 관계를 지속해왔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대화들을 우리 둘만이 아니라 좀 다른 여러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맞아요. 항상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둘만 나눠도 이 정도로 서로에게 각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면, 혹은 그들로부터 우리가 또 공유받아서 발전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대화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대화 안에서 결국 어떤 깨달고 지혜를 가진 걸 토대로 새로운 좀 본인들이 각자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니까, 네. 이 테마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대화 안에서 여러분이 느낀 점을 또 저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이상적인 팟캐스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대망의 첫 에피소드를 결국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요새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개인 인스타로 어떤 사람들의 스스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이제 그것들 중에서 요새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불안. 네, 불안에 대해서. 일단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불안. 사실 누구나 이 단어에 대해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 질문은 정확히 어떤 거였죠? 모든 일에 불안감을 느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 어떤 식으로 좀 답변을 하게 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제가 답변에는 이제 우리 내면에는 누구나 상처받은 아이가 하나씩 있다. 불안이나 무기력 같은 감정은 내면의 아이가 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봐달라고 하는 신호죠. 과거에 저는 그 신호를 오히려 저를 더 바쁘게 보내게 함으로써 못 느끼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자 마음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본인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이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안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제가 아까 불안을 모두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현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제 주변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인 좀 불안감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불안이라는 단어가 결국 주는 이미지는 뭐죠? 예를 들어 긴장을 해서 제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볼 수 있을까요? 불안.
그게 불안이 도대체 뭘까요? 우선 불안을 약간 정의? 제 짧은 단어적인 그 정의로는 이제 정확히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평안하지 않음인 것 같아요. 평안하지 않다. 불안이 네. 예, 그러네. 네, 평안하지 않다,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불안을 느낄 때 보통 어때요? 어떤 상태예요? 조금 신체적인 반응으로는 아무래도 뭐 호흡이 좀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극도로 불안했을 땐 진짜 극도로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제 신체를 조금 어떻게 가눠야 될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계속 뭔가 시간은 흐르는데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일이든 생각이든 대화든 뭐 밥을 먹는 행위, 어떤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냥 뭔가 어렵고 답답한 거죠. 네, 맞아. 그럼 왜 우리는 이런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인간은 왜? 일단 그 질문에서는 인간이 느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어가 주는 불안함의 이미지가 제각각 다른데다가 내가 이거 불안해, 난 이럴 때 불안해, 저럴 때 불안해, 이게 조금 저는 아직도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모호하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말이 불안하다고 얘기를 해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맞아. 그냥 어떤 절대적이고 확실히 딱 고정된 불안감이라는 어떤 상태가 나한테 왔다는 걸 느끼는 건지 그 순서도 조금 뭐가 먼저인지도 살짝 모호하고 그 불안함이 결국 촉발되는 어떤 대상이나 원인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 수 없다는 면에서도 좀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선 요새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어떤 이런 감염에 대한 공포에 대한 불안, 약간 생명의 위협으로 오는 불안일까요? 요새 느끼는 불안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안정이 사실 살아가는 것, 생명의 연장선 그런 것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불안한 거다. 맞아. 어떤 생존의 위협이 돼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인간이 어떤 불안을 느끼는 요소 중에 또 하나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 무엇보다 이 불확실한 상황이 되게 사람들한테 불안의 요소가 되는,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예측할 수 없으니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고 맞아. 그럼 결국 현재가 흔들리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불안함이라는 거를 결국 어떤 식으로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뭐 상처받은 아이 같은 이제 표현으로 그런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개개인들은.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뭐 눈치챈다라든지 아니면 인지할 수가 있는지 어땠어요? 어떻게 그런 걸 좀 파악하게 된 것 같아? 이제 본인이 불안을 느끼는 것들이 되게 그 자극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되게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떤 가족과의 어떤 불화 속에서 어떤 그런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친구 관계 속에서 어떤 게 잘못 틀어졌을 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이 불안을 느끼는 요소가 참 다르다. 그럼 본인은 어떤 최근의 불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직접적인 그
알아차린 것이 있는지. 저한테 불안의 요소로 작용했던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불안으로 다가왔었는데 지금에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누구나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정말 다양히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시선으로만 본 거죠. 한 가지 수는 고른 건가요?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저의 어떤 무의식적인 선택, 나도 모르게 그 한 시선으로만 보고 있었던.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불안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랑 어떤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된 그 한 가지 시선으로 살게 된 게 혹시 공유될 만한 문장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는 미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미래라든지 아니면 조금은 자기의 정신적이고 바라던 어떤 목표에 있어서의 미래라든지 네.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과 함께 그린 어떤 관계 자체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맞아.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때 내가 과연 미래에도 이렇게 계속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면서 저는 되게 많은 불안이 왔었거든요. 이제 이런 불안에 빠지니까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계속 이 불안과 걱정의 그 틀의 사고에 갇혀버리는 그런 반복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일 때 본인도 모르게 어떤 하나의 시선으로 결국 뭔가 맞아. 이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의 시선이 지금은 어떤 시선이죠? 그게 결국? 그 시선이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어떤 믿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뭔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방법도 떠오르지 않고 뭔가 나 이러다 정말 이렇게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나의 감정이랑 현실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복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그렇게 흘러간 지금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맞아.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이제. 뭐 거의 취조처럼 나만 질문하고 얘기는 네. 얘기 진짜 너무 했는데. 네. 혹시 살면서 불안을 느꼈던 적들이 있나요? 삶에서의 불안. 삶에서의 불안. 어릴 적에 사실 제가 할머니 손에서 할머니가 이제 좀 챙겨주시고 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이런 시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제 어떤 유년기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전까지 혹은 초등학교 지나고 이제 입학하고 나서도 어느 한 몇 학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만큼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유대감이 되게 깊었어요. 근데 중학교 전후로 할머니가 이제 병환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이후부터는 저도 그게 지금에서야 10년, 15년 지난 후에서야 느끼는데 막 문득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저녁에 막 자기 전에 이제 어둠이 좀 가득한 공간에 있을 때 머릿속으로 할머니 생각을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뭔가 마음속에 계속 울렁울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분리된 사실을 제가 계속 느꼈었던 거 아닌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안함이 제가 인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신체적인 반응으로 왔었던 거 아닌가.
되게 어떤 무의식 가장 밑부분에 있는 어떤 그런 불안이 올라왔던 거네요. 네. 지금 근데 그게 불안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왜 그렇지?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약간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음, 제 불안함이라는 테마 안에서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 음,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줬던 어떤 저의 그 신체적인 변화 혹은 직접적인 경험이 불안함이 주는 어떤 일종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음, 싶고 최근 삶의 불안함은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에 대한 불안함도 있죠. 왜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어떤 사고 구조는 좀 바라는 대로 삶이 흐르면 좋겠다라는 걸 너무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러니까 이건 이래야 되고 음, 저건 저래야 되고 내 음, 삶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거니까 음, 좀 바라는 대로 되면 좋겠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웃긴 말이지만 표현상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구나 그런 걸 음, 거부하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생각의 깊이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집착까지 가다 보니까 그거대로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예상한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일어나는 변수나 음, 좀 틀어짐에 있어서 음, 어, 굉장한 불안함을 느끼고 제 자체 어떤 존재나 실존에 대해서까지 어, 마일리지 사이드 쌓여서 항상 어느 시점에 많이 쌓이면 좀 스스로를 되게 심리적으로 다운되게 만드는 다운되는 거. 예, 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저는 시간에 대한 불안이 좀 있어요. 하루 24시간에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뭐 저는 이제 영어 코칭을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뭐 주어진 시간에 학생들과 코칭하고 가르치고 하는 시간 이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뭐 제 어떤 의사결정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들이 바뀌어서든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저는 엄청 불안함을 느꼈었어요. 사실 바로 음, 최근까지도. 네, 음, 어떤 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 저는 경제적인 어떤 제 그 뭐 재량권보다 시간에 대한 재량권이 조금 음, 없다고 느끼면 전 굉장히 불안함을 사실 음, 불안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시간을 내가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음, 보통 저는 또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돈으로 되게 환산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시급 얼마. 그래서 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되게 현대인들은 엄청 돈을 날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음, 뭔가 막 시간 낭비하면 막 스스로 자책하고 막 유튜브 많이 보고 그다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막 나한테 막 난 쓰레기야 막 유튜브를 웹툰은 보고 어, 있지만 어 시간은 흐르고 그러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스스로 낭비도 하면서 낭비하다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맞아. 그 낭비라고 인식하는 것도 어, 그렇죠. 왜 이걸 낭비라고 인식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왜 죄책감을 왜 우리가 느끼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음. 그래서 그럼 좀 돌아가서 네, 처음 질문이 이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는 음, 이제 인스타 친구분이 네, 얘기해 준 건데 이제 그때도 뭐 일종의 답변을 해줬지만 네, 만약 하나의 그 공감으로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나누고 싶다면 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아, 싶어요? 어떤 이분에게 해주고 싶은, 뭐 이분에게 하지만 동시에 뭐
각자 우리에게도 네. 하는 거고.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대상. 대상 아니면 어떤 환경.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친구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불안해. 애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불안해. 뭐 가족 간에 뭐 병환이 있어서 불안해. 가족이랑 이런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불안해. 사랑받지 못해서 불안해. 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은 불안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이거에 되게 집착을 했었고, 빨리 해야지, 해결해야지, 빨리 돈을 벌어야지,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지. 근데 불안이란 거는 이런 외부 환경 요소가 아니라는 걸 저는 우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는 환경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불안하고 이 요소를 찾는 거죠.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네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내 마음이 평온할 때는 이런 불안 요소를 찾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나 편안하게 내가 해야 할 거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벌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 오히려 더 생산적인 사고를 하지.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나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불안이 내 마음, 내 존재가 흔들려서 느끼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현님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이 모든 일에 뭐 불안함을 느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얼마나 힘들지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때때로 막 예를 들어 제가 코칭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때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사소한 일에서도 느끼는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그만큼이나 큰데 어떻게 보면 어떤 본인이 하시는 일에 모든 일에 불안함을 가질 정도면 확실히 지금 특별한 어떤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도를 이제 해보라는 결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모든 일이라는 거를 조금은 애매하게 두지 말고 조금 분류해보는 걸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수님이랑 저랑 얘기했을 때 어떤 특정 지으는 불안의 대상을 찾았다라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불안의 어떤 원인으로 생각했다라든지 그런 분류를 함으로써 출발한 게 있는데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게 조금은 스스로도 이게 진짜 내가 표현한 이 모든 일이라는 게 과연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이걸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그 모든 일에 불안함을 느끼는 게 또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또 어떻게 거울을 본 것처럼 스스로를 보시면서 좀 뭐 심리적인 안정감을 불안함을 조금 더는 시간이 오면 좋겠고 해결책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불안함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에 살면서 불안함을 조금 지우는 뭐 대표적인 예시가 뭐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과 먹는다라든지 엉덩이가 무겁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 힘든 마음일지라도 그럼에도 가장 이렇게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즐겁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과 하면서
아주 사소하고도 아무 목적이 없는 이야기로 그 순간을 채워보는 것, 그런 순간들을 조금 이렇게 점 찍듯이 늘리다 보면 그 불안함이 아닌 상태의 순간이 즉 많아지는 거고, 그 힘이 조금 원동력이 돼서 본인의 불안함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번 작은 행복을 이렇게 많이 자주 느끼는 거네요. 그렇죠. 여행가. 그러니까 불안함이 너무 모든 일에 있지만 불안함이 치고 들어올 수 없는 아주 확실한 그런 순간들을 본인이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근데 이분 질문처럼 정말 그 불안이 나를 잠식했을 때는 아침에 눈을 뜨고 자기 직전까지 모든 순간에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순간에는 뭐 맛있는 걸 먹고 있어도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순간조차에도 어떤 그 내재에 돼 있는 그 불안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을지 혹시 마치 잠수함으로 심해에 들어간 것처럼, 네 맞아요. 불안이라는 바다 심해에 네. 들어간 것처럼.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런 치료를 받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근데 또 치료가 너무 또 직접적인, 마치 수술 같은 치료가 아니라 그 전에 훨씬 조금 가벼운 네, 것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상담을 받아보면서 내 어떤 상태가 어떤지 한번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불안하면은 이제 내가 내 생각으로만 나를 보다 보니까 어떤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본인도 모르는 거죠. 또 그냥 너무 그 심해에 너무 오래 있으면 오래 있어서.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안을 느끼구나, 이런 걸 한번 인지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불안으로부터 한 발자국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작은 균열을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 너무나 단단해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불안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평소에 나누던 얘기처럼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은 평소보다 더 얘기를 뭐 했다라든지 덜 했다라든지 저희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있었죠. 또 두 번의 질문으로 오늘 진행을 할 건데, 두려움과 잘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려움과 잘 살아가는 방법. 자, 불안에 대해 좀 얘기 나눴더니 이번에도 두려움이 찾아오네요. 그럼 언제 우리가 보통 두려움을 느끼죠? 두려움, 뭐 할 때 두려움을 느껴요 보통?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는 뭐 공포 영화에서의 두려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보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창피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도전을 해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 내 능력 밖에 어떤 행동을 해야 돼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는 크게 보면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자기의 어떤 뭐라 해야 돼, 약점이라고 해야 돼, 약점까지는 아니고 어떤 들키고 싶지 않은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보일까봐. 그렇죠. 뭐뭐 할까봐. 뭐뭐 할까봐. 맞아. 나는 언제 두려움을 느끼나 한번 생각해봐도 언제 두려움을 느끼죠 우리가?
뭐 실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할까봐 음. 가지는 것도 결국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뭐 시험을 망칠까봐, 맞아. 시험 직전에 네, 아니면 뭐 면접한 거를 연습대로 하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뭐뭐 할까봐. 뭐 할까봐.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예상한 내용에 불과한 건데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한 건데도 음, 그 생각 때문에 음, 그 이어져서 떠오르는 게 두려움인 거죠. 그럼 생각이 두려움을 만드네요. 약간. 그렇죠? 음, 생각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계속 생각을 던지는 거죠. 거죠. 그럼 그 생각의 고리를 끊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 생각을 생각의 안 고리를 끊는다. 그 생각을 안 하면은 두려움을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던지니까 본인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자체에서 이미 뭔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 아닐까요? 그 두려움이 이미 사로잡혔다면. 그렇죠, 보통. 음, 계속 그 생각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끊기가 어렵죠? 네. 예를 들어 치킨을 먹고 싶었는데 네. 치킨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치킨을 먹지 못할 것만 같아요. 근데 생각을 끊어라. 생각에 대한 치킨에 대한 생각을 치킨 끊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치킨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네, 계속 치킨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휘발유 역할을 해서 더 태우겠죠. 그 치킨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는데, 음,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서 이게 저절로 어떤 반사작용처럼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억압하고 외면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게 더 두려움을 커지게 키우고, 키우는 네, 그렇다는 걸 이제 깨달아서 두려움이 일어나면 저는 오히려 그거를 좀 한 발자국 옆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계속 노력해요. 내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나면 나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네. 뭐 예를 들어 글로도 쓰고 뭐 네. 그런다는 건가요? 글로도 쓸 수도 있고 의식 안에서도 한번 해보는 거죠. 나 지금 두려움 느끼고 있네. 나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과속방지턱처럼 네, 그걸 그 생각이 좀 속도를 줄일 수 있게라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막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 나와서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같은 양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바다에서 막 수영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 발자국 멀리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멀리 보다 보니 뭐 요트를 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맞아. 유유히 다닌다든지 뭐 항해를 한다든지. 네. 근데 결국 이 두려움이 그러면은 우리가 전제로 가진 거는 제거할 수 없다. 네, 이거죠.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감정이다. 그럼 이 질문하신 분이 애초에 이제 그런 것도 인지하신 상태로 물어보신 거네요. 그럼 잘 살아가는 방법을 네,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려거나 아니면 두려움 자체를 뭐 외면하거나 제거해버리려고 하지 않고 네. 그냥 있지만 그걸로 어떻게 그것과 같이 살아가면 좋을지 지내면 좋을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에서 우선은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셨으니까 두려움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도전 이런 것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나는 왜 두려움을 느끼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막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 저는 이게 좀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건가요? 맞아, 자신한테 두려움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한번 여겨보는 거죠. 실제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함께 잘 살아보고 있었던 아니면 그렇게 확실히 한 발짝 뛰어서 봤었던 게 있었어요 최근에? 우선
저한테 어떤 두려움을 극복했던 어떤 큰 사건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한 달 넘게 유럽 여행 갔다 왔었는데 그때 유럽 여행 이 첫날 비행기 타러 가는 그때 엄청 두려웠어요. 왜냐면 혼자 가고 아, 난 영어도 못하고 되게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도 모르고 되게 엄청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행을 한 달 동안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네, 한 달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한참 두려워하던 네, 본인에게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처음이고 모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여행을 하고 깨달은 거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했던 나의 어떤 경험들이 늘어날수록 이 두려움이 줄어들더라고요. 무언가를 시도할 때. 아니면 두려움이 양은 똑같았지만 그거를 맞아. 대처하고 대처하는 나의 넘어가는 그런 어떤 뭔가 시선, 네 어떤 체력 노하우, 네 그런 게 맞아. 숙련된 거죠. 네, 맞아. 그러니까 두려움도 어떤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계속 어떤 근육량을 늘려가잖아요. 그것처럼 두려움에 대처하는 그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거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호. 근데 그 두려움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 당시에 인스타 스토리에서. 인간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선택을 항상 본인이 주관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도 함께 있죠. 사르트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자유의 현기증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다고. 네. 그래서 누군가 답을 내려주길 바라기도 하고. 사르트의 말처럼 우리는 매 순간 미래를 향해 투기하는 존재고 자유와 불안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자유가 있기에 불안이 있고 불안 속에서 또 우린 또 반대로 자유의식을 또 찾기도 하고. 네. 그래서 두려움과 잘 살아가는 방법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이 감정을 나는 왜 자신감이 없지? 한심해 라고 받아들이기보단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구나 이런 받아들인 태도가 저에게는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막상 그걸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두렵고 내가 막상 그 생각하고 있는 거를 행동하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오히려 사라져 있는 아마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껴봤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막 준비하는 동안은 두렵다가 막상 그걸 하고 있을 때는 전혀 두려운지도 모른 채로 하고 있던 경험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늘려가는 것들이 본인에게 이런 두려운 불확실함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혹시 지금 이 처음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두려움이라는 좀 생각이 드나요? 팟캐스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처음인 건데.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 두려움은 없어요. 대신에 긴장은 있었어요. 초반에. 왜냐하면 이런 이 녹음을 세팅하고 우선 장소도 다르고 평소랑 맞아요. 이것 자체가 요새 낯서니까 어떤 긴장의 요소로 작용했는데 우선 두려움까지는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막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뭐 합격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늘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편하게 이거에 대해 대화만 나누면 되니까 누구한테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려움 자체는 없었고 낯섦 정도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강합니다. 만약 저는 그런 질문을 만약 누군가가 뭐 제 코칭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뭐 가족이든 관계 인연 연인 친구 중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이미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체 모를 적이 정체를 알고 있는 적보다 훨씬 이제 다루기 힘들고 어렵게 대하게 되는 것처럼 두려움 자체를 이미 지각하고 있고 그거를 옆에 이제 동반해서 어떻게 살아갈지까지 질문을 던지는 분이라면 상당 부분 이미 충분히 충분히 스스로 좋아질 수 어떻게 보면 체질이 이미 좀 변화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음. 사실 들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속도를 이제 높이거나 좀 더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하려면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는 것처럼 이런 질문을 직접 하셨고 또 나와 어떤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과 그 사람의 의견을 좀 경청하고 또 그 오가는 대화 안에서 꼭 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화 내용만으로 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좀 더 이 살아가는 방법을 더 이렇게 눈치채고 혹은 알아차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네. 뭐 너무 나이스하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의 경우에는 두려움은 최근에 이제 읽은 책 중에 한 문장이 조금 공감이 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질까봐 라는 그 한 문구가 저는 좀 저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울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힘이 강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회사에서, 뭐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뭐 친구 관계에서 모든 이제 한 인간이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게 각각 내리는 정의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음산하고 맞아. 되게 막 가슴이 졸일 정도로 좀 강렬한 문구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왜냐면 사랑스러운 뭐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속 살아온 입장에서 앞으로의 흐름에서 내가 더 이상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라는 그런 궁극적인 두려움이 저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깊게 생각해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동으로 생각보단 또 행동도 수반해서 하고 하면 할수록 조금 웃긴 말이지만 큰 두려움은 극복한다면 그 크기만큼의 아래의 두려움들은 조금 식은죽 먹기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적용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만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내가 직면해서 맞서서 그거를 스스로 조금 어떤 식으로든 갈무리를 해낸다면 그 크기보다 작은 다른 두려움들은 상대적으로 그냥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본인이 그런 큰 두려움을 극복한 건 뭐였었고 좀 그 큰 거라고 인식할 만큼 그거의 두려움을 충분히 어떤 감당해냈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공을 치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에게 아 이런 것까지 내가 결국에 극복하고 극복했다. 나아갔었던 적이 있었구나. 그런 걸 좀 더 이제 의무부여하는 순간을 가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가지고. 또 제가 생각하기엔 또 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저는
작은 두려움을 극복해봤던 경험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갑자기 처음부터 에베레스트 산을 넘을 수 없듯이 처음엔 그냥 뒷산을 넘어본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두려움을 극복해봤던 그 경험이 쌓여서 결국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차근차근 계단을 밟듯이 이런 순간들이 모여야지 우리가 앞으로 더 큰 도전과 두려움을 맞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목이 살짝 이제 마르는데 어느덧 우리 예상한 것보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평소보다 한 3분의 1 정도 분량밖에 안 되긴 하는데 한번 카페 들어가면 이거의 3배는 대화를 나누긴 하는데, 네,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모든 일에 이제 불안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좀 이런 질문에 우리만 가진 게 아니라 또 몇몇 사람만 가진 게 아니라 모두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네. 이제 이 팟캐스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또 저희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또 각자 가진 생각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더 발전해야겠죠, 그럼 이게. 네. 또 두 번째 두려움이었죠. 네. 두려움을 극복해서 잘 살아가는 방법. 뭐 본인의 어떤 두려움을 극복했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나만 가지고 있을 줄 알았던 그런 두려움이 타인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공유하는 쪽으로 저희 어떤 팟캐스트가 플랫폼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하다 보니 좀 생기네요. 네. 마무리할까 그러면? 네. 그러면 에피소드가 우리가 오늘이 이제 결국에 종합하면 불안, 네. 두려움에 대한 소중한 질문, 즉 어려운 질문, 우리가 때로 답하기 어려워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았어요. 듣는 분들도 좋기를 바랍니다. 네.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